자, 인베스트 정보보안기사 실기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풀이할 거는 25년도 4월 시험 실기죠.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HTTP 요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퀘스트죠. 파라미터가 HTTP 응답 헤더에 포함이 되어서, 그죠? 응답 헤더, 리스판스죠. 그냥 리퀘스트 리스판스 돌아올 때 무어와 같은 계획 문자가 존재하면 2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볼까? 2개를 두고 한번 봐보죠. 내가 이제 웹이라는 걸 만드는데, 내가 이쪽에서 그냥 서버를 부르는 거예요. 서버를 부를 때 이렇게 폼 태그를 씁니다. 그러면 뭐 테스트 액션, 그러니까 이 액션이라는 거는 어느 서버 프로그램을 부를 거냐, 그러면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부를 거고, 메소드는 get 방식으로 부를 거야. 자, 이렇게 HTML 태그를 만들어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뭘 불어야 돼? 인풋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타입에 나는 텍스트, 그 다음에 이름은 네임은 뭐 아이디다,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요거 하나를 더 써줄게요. 근데 요번에 타입은 서브밋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요게 버튼이 만들어지고 요게 입력 에디터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럼 저걸 받으려면 HTML의 request.java예요. get parameter 해서 이름이 id잖아요. 그러니까 id를 내가 받겠다 이거죠. id를 받겠다. 그래서 문자열 스트링에 변수명은 id를 넣어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원래 한번 이렇게 갈 때마다, 리퀘스트 갈 때마다 여기에 메시지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HTTP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리퀘스트가 오고 리스판스로 하나 이렇게 전달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헤더에 한 줄 한 줄, 요 안에 이제 여러 줄 있겠죠. 첫 번째가 리퀘스트 메소드가 있는데, 그 get이냐 요거 get이냐 포스트냐 그런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r /n 요게 계획 문자죠.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필드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저 에이전트 있고 뭐 /r /n, 그리고 헤더와 바디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r /n, 그래서 요걸 가지고 헤더와 바디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기 문제예요. 필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리퀘스트를 했으니까 한 개의 헤더와 바디에 응답을 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가 요 입력 값에다가 요 에디터에다가 뭘 줬냐, /r /n을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헤더에 파라미터가 넘어가는데, 요 헤더입니다. 헤더. 지금 이 빨간색은 /r /n이 들어오니까 이게 헤더 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로 정상적인 응답을 종료시키는 거야. 근데 요 밑에 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대충 요만큼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여기에다가 뭐를 주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중답이 되고 /r /n이 하나 더 왔잖아요, 얘 입장에선. 그래서 다시 응답을 주는데, 그거에다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한다. 그게 HTTP 응답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는, 밑에 코딩은 이런 게 뭔가 나와야 되겠죠. 리스판스에 set 헤더에다가 여기에 입력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게 분할이 되면서 공격이 되겠죠. 이게 응답 분할, 개발 보안이죠. 개발 보안. 한마디로 개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응답 분할 얘기하는 거고,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다음 가로에 알맞는 것. 뭐 이런 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용어를 딱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되니까 사용자를 특정 앱으로 이동시켜서 화면을 보여주거나 하는 액션을 유도한다. 이걸 딥링크라고도 한다.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죠. 그리고 사이버 킬체인 필기에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이버 킬체인의 7단계. 그럼 뭐 저는 못 외우겠어요. 뭐 여기 써있네. 정찰, 무기화, 전달 요 단계. 요거는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공격하는 절차, 공격하는 방법을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한다. 이건 뭐 다 맞았을 거야 아마. 자, SSRF. 자, 이거는 이제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웹 서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불러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 웹 취약점, 뭐 모이에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 웹 서버를 타겟으로 입력값을 변조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쪽에 서버가 하나 더 있어. 실제 이게 메인 서버야. 그래서 이 웹 서버가 실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얘를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입력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입력값을 넣을 때 이 두 번째 서버에 입력값을 변조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입력값을 결론 받아서 전달한다 그 얘기죠. 이 두 번째 서버를 공격하는 것, 이거를 SSRF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서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뭐 우리가 아는 뭐 소켓 통신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오픈 커넥션, 대문자에 오는 뭐 이런 건 아니어도 됩니다. 커넥션과 같은 자바의 메소드를 쓸 때 URL이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럼 URL이니까 파라미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를 변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SSRF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자, 열려있는 파일을 보냐, 이게 이제 필기에서도 나왔죠. 리눅스 BG, 리눅스 is BG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어떻게 확인하냐, LSOF죠. 그쵸? 열려있는 파일을 보는 건. 자,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들을 열고 있냐, 그러면 여기에서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리눅스는 CPU도 파일이고 메모리도 파일이고 모든 게 다 파일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SOF가 되는 거죠.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패스워드 실패 정보 라스트 B 외워야죠. 이건 틀릴 수가 없죠. 이렇게 보기까지 주는데, 그죠? 이건 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보기가 주는 거는 뭐 그냥 객관식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사실 그냥 가지라고 주는 겁니다. 다음 VLAN의 종류 스태틱, 다이나믹,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로컬. 근데 자, 일단 뭐 딱 보니까 여기 답 보니까 VLAN의 종류네요. 스태틱 VLAN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뭐 포트 기반 VLAN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특정 포트에다가 VLAN을 할당하는 거고, 다이나믹은 맥 주소 할당하는 거고, 엔드-투-엔드, 엔드-투-엔드는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VLAN을 쓸 수 있는 거고, 로컬이라는 건 노트북의 물리적 위치가 바뀌면 VLAN 주소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시스코 라우터에서 보는 명령어는 show VLAN인 거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고, 특정 포트에 직접 할당한다 이거죠. 직접 할당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VLAN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VLAN은 또 의미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장치 관리자 윈도우에 뭐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나? 장치 하면 나오나? 장치. 요거 요게 윈도우에 이제는 실제 하드웨어를, 기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요, 마우스, 블루투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와이파이 하나 쓸 수 있죠. 지금 여기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기계는 요 두 개라는 거예요. 마우스 하나,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와이파이 쓰는 거 하나, 그죠? 이렇게 기계는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밑에 보면 버추얼 박스하고 뭐라고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요 기계 하나, 랜카드, 뭐 와이파이 랜카드 하나, 요 랜카드 하나에다가 IP 주소라는 걸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IP 주소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CMD에서
IP config 이렇게 쳐보면 지금 얘는 블루투스는 없으니까 와이파이에 대해서 IP 주소가 뭐 요겁니다. 물론 이제는 사설 IP죠. 지금 공유기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컴퓨터에 실제 랜 카드는 하나인데 이걸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어댑터가 지금 2개가 더 있고 거기에 각각의 IP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죠. 그죠? 이게 VLAN이에요. 그래서 요거 별로 접근 통제를 할 수도 있겠죠. IP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VLAN은 보안이 좋습니다. 이런 말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보안이 좋습니다. 그런 말이 같이 나온다. 그게 VLAN이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이건 기본 용어죠. 그죠? 자, 이거는 뭐 모르면 안 되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으로 나뉜다. 그죠? 이건 중요도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데 그건 보안 등급이라고 합니다. 기밀성, 가용성으로 평가하고 보안 등급을 결정한다. 자, 유사한 자산을 묶어주는 거. 이거 예전 기출 문제입니다. 예전 기출, 실기 기출이에요. 자산 그룹핑이라고 한다. 그럼 서버는 서버끼리,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끼리,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용어는 뭐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쿠키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쿠키의 접근을 제어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쿠키 보안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쿠키에 대한 거. 그러면 HTTP only라는 설정은 결론은 HTTP에서만 자바스크립트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의 접근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냐? 잠깐만요. 제가 찾고 있는데 여기 없나 보다. 쿠키는 크게 세션 쿠키와 연속적 쿠키 2개가 있어요. 세션 쿠키는 이슈가 없습니다. 왜?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적 쿠키는 특정한 시간 동안 운영체제에 저장하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set max age를 가지고 이런 시간 정보를 주면 그 기간 동안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쿠키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세션 쿠키에도 도큐먼트 쿠키 값이 있습니다. 이게 세션 정보예요. 세션이 뭐죠? 연결한 문자열이죠. 연결한 문자열. 그 문자열만 카피해 가면 아이디 패스워드 몰라도 로그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무나 갖고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HTTP only 설정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얘가. 자, 이건 뭐 진단원 기출 문제이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ICMP 에코 리퀘스트 핑할 때 쓰는 거죠. 이거 정말 디도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죠. 리퀘스트를 하면 스머핑 공격이죠. 스머핑 공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차단하면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거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건 사실 그림이 좋은데, 그림을 보는 게 우리 회사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브로드캐스트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IP 주소에다가 255를 주는 거예요. 맨 끝에 이 255가 브로드캐스트 IP니까. 그럼 내가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리스판스가 원래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가 죽죠. 그래서 IP를 이렇게 조작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디도스 공격하는 거죠. 즉 발신자의 IP를 피해자의 IP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으면 되지 않냐? 맞아요. 그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차단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눅스에서 내가 만약에 핑을 때린다, 디도스 공격을 해요. 그러면 hping3 보통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피해자의 IP 10.0.2.2 이 IP가 뭐냐면 이 바닥에 있는 윈도우의 IP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S,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대문자 S 하면은 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게 옵션이 이렇게 볼까? 그냥 마이너스 S로 할게요. 옵션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플러드. 그럼 여기에다가 프로토콜을 ICMP 줘도 되겠죠. 그죠? 아마 프로토콜은 P하고 주나? 뭐 그럴 것 같은데, 마이너스 A. 발신자의 IP를 9.9.9.9로 줘라. 8? 뭐 8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발신자의 IP를 이렇게 주면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얘한테 간다 이거죠. 단지 여기가 지금 씬이니까 이건 씬플러딩이면서 반사 공격 DRDOS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라는 스니핑 도구를 써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열어두고요. 이제 구석에다가 두고, 그리고 아까 고창,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C 바로 끝내야 돼요. 이제 끝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디도스 공격하는 게, 얘는 심플러딩이죠. 정확히 말하면 DRDOS 한 거예요. 그런데 IP 주소가 9.9.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9.9.9.8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스머핑은 요 IP 요 끝에를요 255번으로 줘요. 그럼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고, 여기를 ICMP로 줘요. ICMP 에코 리퀘스트, 여기를 피해자의 IP로 주는 거예요. 이거 실기 기출이에요. 이거 255 딱 보고 알았어야 돼요. 답은 스머핑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막으면 되지 않냐? 맞아요,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막냐? 핑하고 따따따.naver.com 해보면 응답이 안 옵니다. 실제 네이버 연결은 됩니다. 이거 안 오죠, 그죠? 컨트롤 C 끝낼게요. CD에 PROC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 시스템인가? 시스인가? 시스가 아닌가 봐요. 넷인가? 기억이 안 나. 넷인가 보다. CD 넷이 있고, 여기에 이제는 이 폴더들이 있는데, 쭉 보면 여기에 IP 버전 4 같은데, IP 버전 4 ICMP 넷의 시스인가? 여기에서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에 넷이 아니에요. 넷이 아니고 시스 있잖아. 시스의 넷에 여기죠. CD의 IP 버전 4 ICMP라는 게 적혀 있는 건 다 나와.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에 ICMP 에코 아이그노와 올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1로 설정하면요, ICMP에 대해를 얘가 막아버려요. 지금 현재는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게 1로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픽을 때려도 응답이 안 오는 거지. 근데 여기 ICMP 에코 아이그노와 브로드캐스트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면 브로드캐스트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쟤를 1로 바꾸면 되겠죠. 이거 실기 기출이에요. 실기 필기 다 기출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그게 뭐다? 스머핑이다. 자, 넘어가 볼게요. 위험관리의 방법과 수행은 구체한 거를 뭐라고 하나? 이거 은근히 어려워요. 위험관리 계획서죠. 뭐 계획서, 그죠? 계획서인데 딱 이걸 의도하고 딱 이렇게 냈으니까, 그죠? 자, 물리적 보안 대책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물리적 보안 대책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보보호및 개인정보 관점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있어. 그러니까 요게 은근히 실기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제가 조항까지 못 외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내부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관리 계획. 이제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접근 권한 관리. 그 다음에 접이 3개가 있습니다.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접속 기록 및 보관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의 파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보안이 있습니다. 그 3개 뭘 하냐? 첫 번째 1번은요, 통제 구역을 지정해라. 그죠? 인가된 자만 들어가는 공간을 지정해야 하고, 두 번째 출입 통제해라. 세 번째 반입 반출해라. 이게 물리적 보안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그래서 요거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 있는 글이고요. 요건 반드시 알아놔야죠. 그리고 나머지 이거 다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다 알아놔야 돼요. 왜? 법률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단답형에 나올 때도 있고요. 뒤쪽 작업형,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IPsek의 정의, 그죠? 암호화하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 두 개가 있죠. 터널 모드는 새로운 IP 헤더를 붙여서 방화벽이 만약에 10번 IP 막아주세요. 근데 가짜 IP 헤더가 하나 붙었어. 그죠? 원본 IP는 여기 있고. 그럼 방화벽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죠. 그걸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다.
근데 헤더가 두 개가 있는데 인증에 쓰이는 AH, 암호화를 하는 ESP 이 두 개가 있고 전송과 터널에 붙일 거냐에 따라서 둘둘 4개가 나오는 거죠. 헤더와 원본의 바디가 있는데 전송 모드는 새로운 헤더를 붙이지 않아요. 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전송 모드는 암호화를 하는 ESP 헤더가 중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꼬리가 하나 뒤에 붙어 있습니다. 꼬리가. 자, ESP 오덴티케이션 인증은 맥 인증이에요. 맥 인증. 맥이라는 게 뭐예요? 메시지 오덴티케이션 코드. 해시 함수는 두 개가 있죠. 원래는 3개인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 함수는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메시지인가? 아, 죄송해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디피케이션, 수정된 딕텐션 코드, 즉 해시 함수를 통해서 무결성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 메시지 오덴티케이션 코드는 대칭 키를 서로 똑같은 키를 입력하는 거야. 그러면 해시의 결과는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자를 가지고 인증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HMAC입니다. HMAC. 자, 그래서 중간에 들어간다. 전송 모드는. 자, 그리고 헤더 위치를 먼저 봐보세요. 어디에 들어가나? 터널 모드는 일단 U헤더가 붙는다고 그랬잖아. 이게 제일 앞에 오고 U헤더 뒤에 오죠. AH, ESP, 그리고 오리지널, 그죠? 이렇게 들어온다. 예, 그래서 요것도 실기입니다. 요 그림 주고 다 가로예요. 이거 가로. 자, 넷바이오스 서버 바인딩에 취약한 이유와 보안 설정을 서술하시오. 이제 여기는 이건 이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상세 취약점 가이드 거기에서 나오는데, 원래 넷바이오스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해서 내부요. 로컬에서 통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윈도우에서 통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 예전에 대표적으로 썼던 게 하나가 윈스입니다. 윈스. 이게 뭐냐? 이 윈스가 DNS 서버 같은 거예요. DNS 서버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DNS 서버 역할 같은 걸 해줘요. 네이밍 서비스를. 자, 그래서 통신을 할 수 있고 윈도우에서 파일과 프린터를 공유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사용된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파일과 프린터 공유하는 거 뭐죠? SMB 프로토콜이죠. 그죠? 넷바이오스 써서. 근데 얘가 자꾸 해킹이 되는 거야. 랜섬웨어 같은 걸. 그래서 이 포트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중에 SMB는 445 요거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도 실기입니다. 요 이름을 꼭 우리가 외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메뉴, 네트워크 설정에서 메뉴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치면 요게 치잖아요. 그 메뉴가 바로 나와요. 넷바이오스 오버 TCP/IP 이거 쓰지 말라. 얘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왜? 공유 폴더를 통해서 이 넷바이오스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윈도우에 하고 있는 파일들 있죠. 거기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쭉 이제 넘어가요.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중요도는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딱 요거를 이렇게 쓰라는 건데, 기밀성이라는 거는 뭐 허가받는 사람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요 문장이 아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외부에 공개해도 된다. 그 다음 무결성은 뭐다. 이거는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대로. 자, 셀의 정의와 두 가지 기능이다 돼 있는데, 셀이 우리가 명령어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령어 해석하는 거,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이 두 개가 주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친 게 다 셀인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잠깐 여기서 끊고 하겠습니다. 자, 기출풀이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서술형인데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감사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접속 기록 및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접속 기록 및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 시에 접속 로그를 기록해야 한다.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DB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운영자라고 해도 되고,
개인정보 처리 DB에 접근하면 DB에는 개인정보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속 로그를 기록해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돈이 있는 회사들은 중간에 DB 접근 제어라는 솔루션, 뭐 샤크라 맥스나 뭐 DB 세이퍼 이런 거를 사다가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SQL 로그를 기록해요. 근데 이제 이 양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많은 데가. 뭐 개발자만 붙으면야 뭐 몇 명 안 되니까 아무리 개발자가 많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직원이 전부 다 붙는다. 교직원이 직접 SQL로 붙는다. 그러면 이 로그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해도 사실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 DB 접근 제어가 없는 경우 DB 자체에서 SQL 로그를 기록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DB를 모르고 내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기동을 하는 순간 시스템이 느려져서 그냥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show parameter audit 이라는 명령을 치면 이건 SQL 플러스죠. 파일의 destination, 요 파일에 저장해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sys operation까지 저장할 건지 말 건지 true false, 그 다음에 트레일이 하나 있네요. 그죠? 자, 지금 이제 묻는 게 이 파라미터의 의미가 뭐냐. 자, 보면 감사할 저장할 행위, 그 다음에 sys 관리자죠. 관리자, DBA의 모든 행위를 감시해라. 그 다음에 오라클 감사 기능을 활성화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true면, 그죠? 여기 true면.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거를 요 sys audit.달러 테이블로 변경을 하래요. 지금 현재 파일에 저장하고 있는데 요 파일로 저장하게. 그럼 이건 명령을 알아야지 쓸 수 있거든요. alter system,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이라는 게 세션이 있고 뭐 시스템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DBMS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에 DB로 바꾸면 아까 그 테이블에 저장된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그럼 이게 뭐 XML 하면 파일이고 OS 하면 OS에 저장된다. 이거는 이 명령을 모르면 건들 수가 없죠. 그냥 아예. 자, 그런데 감사 추적을 내부에 저장하는 것보다 외부에 저장하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접속 기록을 보관할 때 뭐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별도의 에어로 분리된 공간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죠.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위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으로 해야 된다. 요 말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를 보지 않으면 이 마지막 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요거를 그냥 뭐 그래도 외부에 파일 별도로 하면 해킹이 안전하고 해킹이 돼도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을 보고 이 문제가 더 좋죠. 그러니까 텔넷 연결을 해라. 근데 요 IP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나왔네. 데비안 리눅스 뭐 10버전이다. 그럼 이 말은 이미 CVE라는 게 우리 탑에 나오는 게 좋죠. 뭐죠? 버전을 보고 알려진 등록된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끝에는 21번을 줬어요. 그리고 이건 FTP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FTP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버전 정보를 갖고 취약점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FTP는 어노니머스 계정. 이 어노니머스 계정이 결과적으로 FTP 계정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패스워드를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노니머스는 이게 이제 패스워드가 설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계정만 치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파일질라라는 FTP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띄워보면 이제 21번 포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어드민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어드민 페이지인데 아직 붙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붙어 볼까요? FTP 10.0.2.2. 그러면 이제 딱 여기 연결이 됐죠. 근데 이제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노니머스 엔터.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로그인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노니머스 어택인데
패스워드를 안 물어보잖아. 그냥 엔터 치니까 되죠. 자, 이제 특히 이 파일질라이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계정을 등록할 때 지금 어노니머스죠, 그죠? 여기 보면 패스워드가 체크가 안 돼 있잖아. 이렇게 체크돼서 패스워드를 넣으면 당연히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못 들어와요. 근데 이 테스트 계정은 패스워드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홍보팀이나 뭐 인사팀 사람들이 이거의 개념을 알고 패스워드를 넣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또 하나, 얘는 우리가 어노니머스를 만들 때 이렇게 어노니머스라고 이렇게 계정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돼. 근데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박스에다가 어노니머스하고 체크 딱 하면 그냥 계정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야. 패스워드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는 어노니머스 어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조치 방안을 써라 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봐보면 텔넷에 일단 뭐 접속하는 거 IP 막어라, 이건 뭐 TCP 레퍼를 가지고 특정 프로그램 막을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노니머스 이거 노로 설정해라, 이것도 시험 문제죠. 요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요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버전 정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요걸 지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답에 CV 코드라는 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버전을 보고 취약점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뭐 여기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텔넷을 통해서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슈넷이 뭡니까? 텔넷을 통해 로그인하기 전에 나오는 그 배너 파일이죠. 로그인하기 전에 그리고 CV 코드를 확인해서 어떤 이제 보안 취약점을 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고, 텔넷은 암호화를 수행하지 않고 또 평문으로 한다. 근데 이건 뭐 공격자가 하는 거니까 텔넷의 가동 여부를 23번 포트를 확인해서 서비스를 죽이자. 텔넷을 쓰지 못하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 글의 단점이 있죠. 이 글의 단점은 이 텔넷으로 연결하는 게 우리 서버에서 연결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원격으로 공격자가 들어올 때는 뭐 우리가 남의 컴퓨터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게 단점인 거고, 방화벽을 통해서 IP를 지정해서 연결하게 하자. IP 테이블 좀 와보세요. -S 소스죠. 발신자의 IP 이거에 대해서만 accept. 근데 P 폴리식은 전부 다 드롭. 그러니까 FTP 서버에서 해주는 거죠. 아니면 지금 윈도우 서버라면,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잖아요. 그럼 윈도우 방화벽에서 해줘야 된다. TCP 래퍼, 뭐 래퍼도 방화벽입니다. 언로우가 항상 우선해요. HTTPD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나머지 올롤이니까 다 거부해라. 그러니까 요 IP만 허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요게 FTP면 FTP라고 쓰면 되겠죠. 21번 포트 FTP 명령이다. 버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익명의 사용자 차단해라. VSFTP는 어노니머스 이네이블을 노로 설정을 해야 돼요. 요건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필기 기출이에요. 이걸 안 보고 쓰는 거 아닙니다. IP 테이블즈 -S를 써서 얘만 등록해라. 또 하나, 빈번한 연결에 대해서 스노트라는 걸 갖고 탐지할 수도 있죠. 그래, 이거는 이제는 로그 메시지고, 스레스 홀드, 그죠? 횟수를, 임계치를 설정하겠다. 스레스 홀드, 즉 몇 초 동안에 몇 번이 나오든 간에 그 횟수만 넘어가면 로그에 다 써라. 10번, 20초 동안에 10번 동안 나오면, 그죠? 연결을 시도하면, 요걸 시도하면, 이건 뭐예요? 패스워드 틀렸을 때 나오는 메시지 단어인가 봐요.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오면 탐지해라. 요렇게 해서 탐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탐지가, 요 글이요. 요걸 쓸 수 있으면, 그, 보안 관제에서 탐지라는 말에 예제로 이걸 써도 됩니다. 이걸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출풀이를 완료를 하겠습니다.